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상기체 법칙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기체 밀도와 분자량을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에서 이상기체 방정식 혹은 이상기체 법칙을 여러분들이 얻었습니다. 자, 이 식은 기체에 관한 어떤 면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체의 성질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기체의 밀도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기체의 질량이나 혹은 밀도로부터 기체의 분자량 혹은 몰 질량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물질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체는 워낙 가벼워서 밀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됩니다, 밀도가. 그러나 당연히 질량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있죠. 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일몰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 몰 질량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 질량에. 자, 그래서 몰 질량,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큰 기체는 다른 분자량이 작은 기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기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하는 이산화탄소 수화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 분자량은 44 정도가 되게 되는데, 공기의 분자량이 28과 32, 질소가 28이고 산소가 32인데 그게 4대 1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으니까 거의 28점 얼마 정도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28점 얼마, 29 정도 될래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분자가 평균적인 공기 분자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뿌리게 되면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기체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화재가 난 부분을 덮어주게 되고, 그래서 산소의 공급을 막아서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도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는데, 우선 이제 이상기체 법칙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P분은 nRT에서 우리가 몰수 n이라고 하는 것은 몰수 n을 우리가 질량과 몰 질량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여러 번 나왔다시피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이 바로 몰수가 되게 됩니다. 몰수가. 자, 그래서 P분은 nRT에서 n의 자리에 이와 같이 몰 질량분의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의 항을 이와 같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피분의 질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쪽으로 몰면 부피분의 이항을 해서 이 식에 이항을 해서 이 부피분의 질량에 대한 항을 따로 몰면, 자,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따로 이와 같이 이제 분리시킬 수가 있는데, 이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밀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D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밀도, 영어로 density이기 때문에 그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D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바로 이렇게 이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5의 9식으로. 자, 이 식을 보게 되면 기체의 밀도는 몰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몰 질량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체의 밀도는 몰 질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하나의 질량이 큰 기체인 경우에 밀도가 분자 하나의 질량이 가벼운 그런 기체에 비해서 이 밀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와 염소를 비교한다면 똑같은 부피 속에 똑같은 압력으로 똑같은 온도에서 기체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염소 기체의 밀도가 수소 기체의 밀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기체라면 이제 몰 질량은 같은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기체의 밀도가 압력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압력에 비례. 그래서 기체 밀도는 압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1기압하에 있는 기체의 밀도에 비해서 10기압하에 있는 기체의 밀도가 10배나 높은 겁니다. 그래서 30기압쯤 되면 30배 정도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이게 되면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이 증가하게 되고 비례해서 압력에 비례해서 질량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밀도도 똑같이 압력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의 구식을 보게 되면 기체의 밀도는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걸.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같은 기체이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의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난로 근처에 있는 공기들이 가열이 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온도가 낮은 기체보다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로에서 가열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천장이라든가 벽에서 냉각돼서 차가워진 공기는 다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의해서 방 안에서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기체의 밀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대류 현상, 또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불을 끄는 이와 같은 것들도 다 기체의 밀도의 차이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당연히 플라스크 안에다가 기체를 채우고 질량을 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체가 든 플라스크의 질량에서 빈 플라스크의 질량을 빼면 이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이 되게 됩니다. 아주 압력이 높지 않는 한 이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플라스크의 질량보다는 기체의 질량이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밀한 저울을 사용하게 되면 이 기체의 질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플라스크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을 측정하고 나누기 플라스크 내부의 부피 이렇게 하면 바로 밀도가 구해지게 됩니다. 플라스크 내부의 부피는 뭐 쉽게 측정할 수가 있죠. 플라스크 내부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을 쏟아내서 메스 실린더라든가 이런 걸로 부피를 측정하면 플라스크 내부의 부피를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르는 기체 밀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5.8에 보면 기체의 밀도를 계산하는 그런 예가 나와 있는데 폴리스타이렌을 이제 생산할 때 우리가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폴리스타이렌입니다. 스티로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얀색의 완충제로 많이 사용하죠. 그걸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부글부글부글해서 이제 속에 공기를 많이 포함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체를 우리가 발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CFC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CFC가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CFC를 쓰지 않고 요즘은 비교적 친환경적인 이산화탄소로 사용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고 진짜 문제는 A번과 B번에 있습니다. A번 STP 0도씨 1기압하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와 1리터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B번은 똑같은데 20도씨 1기압하에서 온도가 0도씨와 20도씨고 압력은 똑같습니다. 자, 이 기체에 관한 모든 계산에 있어서 온도는 항상 절대온도로 바꿔야죠. 그래서 온도 0도씨가 절대온도로 213.15도케, 뭐 그냥 근사적으로 213도케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이제 1기압이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은 44.01g/몰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원자를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량으로부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죠. 자, 밀도를 구해보면 밀도는 앞에서 나왔던 식에서 밀도는 RT분의 MP로 주어집니다. 여기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P 곱하기 M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그냥 RT분의 PM 아니면 MP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1기압이고 그 다음에 몰 질량은 44.01g/몰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상수 R은 0.08206 리터 atm/몰K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0도씨니까 273.15도K.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1리터당 질량이 1.96g, 약 2g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g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여러분들 1리터의 질량이 1000g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비교해보면 대략
약 한 500배 정도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을 비교해서 그렇고,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략 한 1000배 정도 됩니다. 100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밀도로부터 이제 1리터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리터 속에 우리는 1.96g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이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질량을 몰수로 바꿔준 다음에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게 되면 1리터 속에 분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6g 나누기 몰 질량. 자, 이렇게 계산하면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구해집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자, 거기다가 1몰의 개수인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게 되면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분자의 개수가 나오죠. 자, 계산해보면 2.68 곱하기 10의 22승계입니다. 그래서 1리터 속, 1기압이지만 1리터 속에는 어마어마한 개수의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 이제 20도씨에서 20도씨 1기압하에서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자, 계산을 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A번은 0도씨 1기압이고 B번은 20도씨 1기압이에요.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아까 공부했다시피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낮아집니다. 밀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8 곱하기 10의 22승이라고 하는 숫자를 좀 기억을 하셔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계산을 해보죠. 자, 이제는 이제 20도씨이기 때문에 온도가 293도 K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똑같이 1기압이에요. 압력은 똑같이 1기압.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도 바뀔 이유가 없죠.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값을 똑같이 이 시계에 대입합니다. 자, 1기압이고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상수 R 0.08206 여기 821로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숫자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달라질 것은 온도가 293도 K라는 거. 자, 이렇게 계산하면 1.83g/L가 됩니다. 아까 0도씨에서는 2.96이었나요? 2.96g/L였는데 보다시피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밀도가 약간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밀도를 나타내는 이상기체 법칙으로부터 유도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내는 식에서 봤다시피 이 기체의 밀도는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20도 올라감에 따라서 기체의 밀도가 저만큼 낮아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를 구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1리터 속에 이산화탄소가 1.83g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질량 나누기, 자, 몰 질량 하게 되면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분자의 몰수가 계산이 되게 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1몰의 개수에 해당하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0 곱하기 10의 22승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0도씨에서는 2.68 곱하기 10의 22승이었습니다. 보다시피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밀도가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1리터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도 이와 같이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일정한 압력 하에서 기체의 밀도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단위 부피 속에, 일정한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줄어든다는 걸. 자, 이렇게 해서 기체의 밀도와 그 다음에 밀도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1리터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를 계산을 해서 밀도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결국 개수가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서는 이런 밀도 혹은 기체의 질량을 이용해서 기체의 분자량, 기체의 몰 질량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체는 다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지 간에, 그래서 굳이 몰 질량을 말을 쓰지 않고 분자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기체의 몰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상기체 방정식 혹은 이상기체 법칙을 변형을 해서 몰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들에 해당하는 그런 변수 값들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몰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일정 부피 V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 M을 측정하면 우리가 분자량 M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를 알면 마찬가지로 몰 질량을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P분의 NRT에서 아까 했다시피 이 N 자리에 V분의 M을 집어넣고 식을 정돈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을 해서 몰 질량에 대한 식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몰 질량은 PV분의 MR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PV분의 MRT.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고 압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크의 부피를 측정하면 부피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크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까지를 측정하면 우리는 기체의 몰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요 V분의 M이 바로 밀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P분의 DRT라고 하는 이런 식을 써서 밀도를 사용을 해도 몰 질량을 마찬가지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식을 쓰느냐, 5의 10식을 쓰느냐 아니면 요 밑에 밀도를 이용하는 식을 쓰느냐 하는 것은 주어진 자료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밀도가 주어져 있으면 밑에 식을 쓰는 게 편리하고 그게 아니고 단순히 질량이 주어져 있으면 위의 식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5.9인데 어떤 유기화학자가 석유시료에서 무색의 액체, 물론 이제 휘발성이 있는 물질이겠죠. 무색의 액체를 이제 분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액체가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분자량, 몰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액체를 미리 질량을 단, 그러니까 비어있는 플라스크 상태에서 질량을 단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기체 상태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플라스크의 질량을 다시 쟀어요. 다시 말해서 비어있는 플라스크일 때의 질량을 달고, 물론 비어있다고 하는 건 공기가 들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공 펌프로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비어있는 플라스크의 질량을 달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크 속에 이 발견한 무색 액체를 증기 상태로 증발시켜서 기체 상태로 채우고 그러고 나서 질량을 다시 달았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자료들이 주어져 있어요. 실험 자료들이. 자, 플라스크의 내부 부피가 213ml라는 걸 미리 측정을 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플라스크 속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걸 쏟아내서 메스 실린더 같은 걸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를 증발시켰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끓는 물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온도는 100도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은 압력계를 따로 집어넣어서 장착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754토르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 플라스크의 질량이 77.834g이었고 그 다음에 기체를 채운 다음에 플라스크의 질량을 쟀더니 78.416g입니다. 상당히 정밀한 이 저울을 사용한 겁니다. 이 숫자가 5자리나 되는 거예요. 5자리나. 자, 이와 같이 측정된 자료로부터 이 액체의 분자량, 몰 질량을 구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식은 이제 이 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량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밀도도 구할 수 있지만 그건 뭐 계산이 한 단계가 더 나가는 것이고 여기 주어진 자료를 보면 이 식 5의 10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피. 용기의 부피가 213ml인데 우리는 기체에 관해서 계산할 때는 리터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P분의 NRT에 들어가는 기상수 R이 0.08206 리터 ATM 해서 리터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피를 리터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0.213리터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온도. 화학의 계산에 들어가는 모든 온도는 다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대 온도로 바꿔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13.15도 K 혹은 뭐 2도 K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상수 R에 들어가는 압력이 AT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르 단위로 되어 있는 압력을 ATM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754 토르 나누기 1기압 760 토르 해서 ATM으로 바꿔주면 0.992 ATM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량. 질량은 기체가 채워진 플라스크의 질량 빼기 빈 플라스크의 질량 해서 순수하게 기체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구해냅니다. 0.582g입니다. 자, 이제 값을 다 구했어요. 자, 그것을 이 식에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몰 질량은 질량 0.582g, 그 다음에 기상수 R, 그 다음에 절대 온도,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 용기의 부피.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숫자 계산을 하기 전에 우리는 식을 올바르게 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을 올바르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위를, 숫자 계산하기 전에 단위를 먼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ATM이 위아래로 서로 지워지고, 그 다음에 리터가 위아래로 서로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K가 서로 지워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단위가 그램 퍼 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양은 분자량, 몰 질량에 따라서 단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그램 퍼 몰이 되어야 됩니다. 단위를 계산해 보면 다 계산했을 때 단위가 우리가 원하는 양의 단위와 일치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이 식을 올바로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치들도 올바로 대입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계산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분자량이 이와 같이 84.4 그램 퍼 몰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위 계산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러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공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와 같이 항상 단위를 함께 계산해보는, 그래서 단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단위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양의 단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는 이런 버릇을 들이는 것은 참으로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을 잘못 쓰거나 혹은 수치를 잘못 대입하는 그런 오류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꼭 계산기를 사용해서 수치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그냥 식으로 남겨두죠. 이건 이제 학문적인 특성이고, 이런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함께 계산해 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이 올바른 답인지를 미리 검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단위를 함께 계산해 보는 이런 버릇을 들이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수로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섭씨 온도 단위로 집어넣었다면 온도의 단위가 서로 상쇄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금방 내가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걸 깜빡했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기체상수 R이 분자에 들어가는지 분모에 들어가는지 헷갈릴 때, 지금 여기 보면 기체상수 R이 분자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실수로 분모항에 집어넣었다. 그랬을 때 단위를 계산해 보면 이 단위가 전혀 얻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단위가 얻어집니다. 그걸 보면 내가 어딘가 식을 잘못 썼구나, 아니면 수치를 잘못 대입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권하는데, 항상 이 복잡한 식을 사용을 할 때는 단위를 숫자 계산을 하기 전에, 계산기로 수치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단위를 계산해 보는,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버릇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런 숫자 계산에서의 오류를, 실수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상기체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 기체의 밀도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 밀도 값을 사용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밀도 혹은 기체의 질량을 사용해서 이 기체의 몰 질량을 구해보는, 다시 말해서 분자량을 구해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